그러면 이어서 슬라이드 35 운동량과 충격량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여기 잠깐 봅시다. 여기 어떤 질량 M인 물체가 있는데 F라고는 힘을 주었어요. A라는 가속도가 생기겠죠. 운동 제2법칙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T초 후에 이 물체가 V라고 하는 속도로 가게 되었다고 하자. 처음에 VO라는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이 물체에다가 F라고 하는 힘을 주었더니 A라는 가속도가 생겨서 T초에 V라고 하는 속도로 달려가게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물론 직선운동에서. 그럼 이런 가속도가 생기는데 가속도 구하는 공식이 또 하나가 있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준 것을 경과한 시간으로 나눈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구한 가속도나 이렇게 구한 가속도는 같은 경우의 가속도니까 같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때 과학하는 사람들이 이 식을 변형시켰습니다. 이렇게 곱한 것은 이렇게 곱한 것 같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FT는 이렇게 곱하죠. M V-MVO가 되겠죠. 그때 요 MV를 운동량이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운동량이다. FT를 충격량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충격량이다. 그런데 이게 뭐죠? 나중의 운동량이죠. 나중 속도니까. 이건 처음의 운동량이죠. 그럼 나중의 운동량에서 처음의 운동량을 빼준 거. 이걸 나중의 운동량을 처음 운동량을 P0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은 운동량의 변화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운동량의 변화를 계산할 때 MV-MVO 그러면 계산이 느립니다. 계산이. 그래서 이걸 계산할 때 이렇게 먼저 하세요. 이렇게요. 이걸 풀면은 V-VO에다가 질량 곱하면 되죠. 이걸 풀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뭐 이게? 변화한 속도죠. 변화한 속도에다가 질량 곱해서 운동량의 변화를 계산하도록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은데 운동량의 변화 구할 때 이렇게 구하지 말고 바로 이렇게 구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량의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단위는 공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운동량의 MV니까 M 킬로그램에다가 속도가 메타/세크가 운동량의 단위고요. 충격량은 이거. 이때 요 F는 뉴턴이지 않습니까? 뉴턴 초가 되는 것입니다. 뉴턴 초 이렇게. 근데 이 뉴턴 초와 이 킬로그램 메타/세크는 같은 단위입니다. 같은 단위이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공식인데 이 공식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 의미를 이제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무학에 있을 때는요. 청소를 많이 시킨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죠. 하루 지각하면 무조건이야. 너 일주일 유리장 청소해라. 청소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지각하면요. 넌 한 달. 무단 결석하면 넌 1년 뭐 이렇게. 근데 우리 교실이 3층이었는데 얘가 말이죠. 3층에서 유리창 나갔다가 떨어졌어요. 여학생인데요. 옷은 입히죠. 얘 몸의 질량이 80kg라며요. 그러니까 대롱대롱 매달렸다 떨어졌거든요. 그냥 바로 여기서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이건 무슨 운동한 거예요? 자위낙하 운동했죠. 초속도 0으로 떨어졌잖아요. 이걸 목적으로 측정해 본 결과 이게 5m 정도 된다고 봤어요. 그럼 이 학생이 5m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고 알겠어? 속도가 얼마인가를 한번 따져봤어요. 그때 자유낙하. 중력가서 10으로 보는 거예요. 기울기가 10이에요. 1초 후에 이게 10m 속도가 되면 이 면적이 5m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몇 초 걸렸어요? 1초 걸렸고 1초 후에 이 학생이 이 지면과 충돌하는 속도가 몇 m라고?
10m/s가 되잖아요. 그럼 이 학생은 여기서 10m라고 하는 속도로 달려 들어오다가 지면과 충돌하면서 정지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으로 본다면 여기 초속도가 0이고 나중 속도가 10m인데 충돌하는 문제를 볼 때는 10m로 달려 들어오다가 나중에 정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돌 문제를 다룰 때는 처음에 요 달려 들어오는 속도 10m가 초속도고 정지한 속도가 나중 속도가 되겠죠. 그때 이 학생의 운동량의 변화를 계산했어요. 그 운동량의 변화가 얼마인가 계산해 봅시다. 속도의 변화에다가 질량 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속도의 변화가 얼마야? 10m에서 0이 되었으니까 마이너스 10이죠. 질량 곱하죠. 얼마죠? 80kg. 그럼 이 학생은 800kg 메타/s의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죠. 대답. 그지? 이것이 뭐와 같죠? 충격량과 같지요. 그런데 이때 이 t라는 게 뭐죠? 자, 화면을 잠깐 이쪽으로 와주세요. 이 공식에서 t라고 하는 것은 VO에서 V가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이쪽으로 왔어요. 이때 t라고 하면 이 V 10m에서 0이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떨어지면서 발끝이 닿고 궁둥이가 닿고 쓰러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발끝이 닿는 시간부터 완전 쓰러져서 다운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충돌 시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학생이 발끝이 닿고 궁둥이가 닿고 그 다음에 쓰러질 때까지 충돌하는 시간 1초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1초 걸렸어? 1초? 1초. 그러니까 여기다 1을 대입하니까 이 F는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800 뉴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힘은 뉴턴으로 나와야죠. 이걸 킬로그램 중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80kg 중인데 이 마이너스가 왜 붙었냐면요. 이 학생이 떨어지는 방향에 대해서 바닥에 반대로 힘을 줬거든요. 떨어지는데 이렇게 힘을 줬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반대로 힘을 받았다는 얘기죠. 떨어지는 방에 대해서 바닥으로부터 반대로 힘을 받아서 이 사람이 정지했잖아요. 80kg. 쌀 한 가마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발끝이 먼저 닿았다면 쌀 한 가마의 망치로 발바닥을 1초 동안 맞은 거죠. 그래서 80kg 되는 사람이 공중에 떨어지면 쌀 한 가마로 맞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조금 잘못 떨어졌어요. 발끝부터 닿지 않고 궁둥이부터 닿았어요. 그럼 발끝이 닿는 시간이 단축됐으니까 궁둥이부터 작충돌하면 정지하는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충돌하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짧아졌어요?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0.1초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궁둥이부터 닿았을 때. 그럼 F를 계산하면 말이죠. 여기다 0.1 대입하면 F는 10배가 되니까 얼마가 돼? 8,000N이 되고요. 800kg 중이 돼서 쌀 10가마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궁둥이를 갖다 쌀 10가마 힘으로 0.1초 동안 팍 맞은 거죠. 멍이 좀 들었겠죠. 그런데 이 학생이 정말 불행하게 떨어졌어요. 머리부터 떨어졌어요. 거꾸로. 머리는 단단하니까 충돌 곧 정기죠. 충돌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겠죠. 그래서 이 학생 충돌하는 시간 0.01초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왜 빨간 글씨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안 해도 되죠. 얼마? 8만 뉴턴. 쌀 100가마의 힘이 나오죠. 그럼 쌀 100가마의 힘으로다가 머리를 갖다 0.01초 동안 팍 맞았으니까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알았어? 그때 요 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요 힘을? 이 F3를 충격량이라고 부르고 요 F를 충격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어?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떻게 떨어지든지 간에 머리부터 닿았던 궁둥이부터 닿았던 발끝부터 닿았든지 간에 운동량의 변화는 일정하죠. 10m로 달려 들어오다 정지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는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어째야 살아? T가 길어야 F, 받는 힘이 적어서 살아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넓이뛰기 할 때 어떻게 했대요? 무릎을 구부리면서 떨어지죠. 세상에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그걸 몸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 책상 높이에서 누구 떨어지라 그래.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라. 그러면 어떻게 떨어지죠? 뻗정다리를 탁 떨어지면요. 금년도 대학 입시를 포기해야 됩니다. 무릎 관절이 날아갑니다.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죠? 무릎을 구부려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내 발이 받는 충격력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죠. 야구공을 받을 때 이렇게 하죠. 누가 때리면 T를
이 펀치가 와서 이게 운동량의 변화를 일정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맞는 시간을 길게 해서 내가 받는 충격이 그 뒤로 베끼는 거예요. 때리면 이렇게. 대답. 알았어? 태권도.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탁 끊는단 말이죠. 탁 끊는다. 짧은 시간에 맞으면 엄청난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싸우는 운동 격기가 전부 끊어치는 기술이에요. 끊어치는 기술. 알았어? 누가 막 이러거든. 난 그냥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밀면 괜찮아. 그런데 골반 밑에 탁 치면 내 둘은 싸워야 되죠. 너무 아프니까. 몰라? 시간. 시간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영상을 잠깐 보고 갈까요? 영상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결함. 깨져버리죠? 네. 충돌 시간이 작으니까 충격이 커서 깨지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런데, 안 깨지죠. 왜 그렇죠? 네, 결함이 가서 전개하는 시간이 길거든요. 기니까, 네, 힘이 적죠. 그래서 결함이 안 깨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대답도 안 해. 알으셨어?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요. 어떤 물체의 힘과 주어진 시간과의 관계 그래프를 그렸더니요. 네, 이렇게 그려졌다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힘이 이제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뭐 이렇게. 그때 이 면적이 갖는 물리적 의미가 뭐냐 이런 것도 물어요. 이건 외우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 면적은 뭐라고 그랬어? Y축과 수평축을 곱하라고 그랬죠. 곱하니까 바로 뭐가 되죠? 네, 이게 충격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또 충격량이 나오지 않았을 땐 뭐라고 해야지? 운동량의 변화라고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죠? 이건 별건 아니고 네, 그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기본사항이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고 운동량의 변화를 구할 땐 속도의 변화에다 질량 곱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F를 갖다 뭐라고 한다? 충격력이라고 하는데 같은 운동량의 변화가 생겼을 때는 시간이 길어야 충격력이 적어서 다치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 이해를 조금 보여줬는데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22페이지 슬라이드 36번을 보도록 하죠. (5kg) 되는 물체를 연직 방향으로 20m의 속도로 던져 올렸다. 이 물체가 최고점에 도달하는 동안 중력으로서 받은 충격량은 몇 뉴턴 척이냐 그랬어요. 여기 5kg 되는 물체가 있어요. 20m로 던졌대요. 근데 최고점에 올라가면 이게 속도가 얼마가 되죠? 0이 되겠죠. 이 동안 받은 충격량을 물었어요. 충격량. 뭐와 같죠? 운동량의 변화 같잖아요. 운동량의 변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속도의 변화에다 질량 곱하세요. 그럼 20m로 달려가던 놈이 정지했으니까 속도의 변화가 마이너스 20이잖아요. 질량이요. 그래서 마이너스 100 뉴턴초를 이 문제의 답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방에 대해서 중력이 아래로 작용하니까 마이너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아래 방향으로 100 뉴턴초가 답이 됩니다. 얘들아, 운동량과 충격량은 벡터 양이야, 벡터. 방향이 있어. 알겠지? 답이잖아요. 슬라이드 37번을 보게 되는데 화면을 띄워주시죠.
저 캐쳐가 공을 잡잖아요. 그럼 어떤 속도로 날려 들어오다가 정지하니까 운동량의 변화는 같은 변화가 일어나죠. 그런데 글러브를 뒤로 제끼면 충돌 시간이 길어서 충격이 F가 작아서 손바닥이 덜 아프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복싱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복싱할 때 끊어치는 펀치란 말을 하잖아요. 끊어치는 펀치. 탁탁탁 끊어치는 거. 모션이 적어도 끊어치는 거. 그거에 날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때리려고 할 때 내가 받아치잖아요. 그때 끊어치는 펀치가 나타나. 그러니까 다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전공 저것도 마찬가지. 그물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기니까 네, 전공이 받는 힘이 적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프링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거 이런 데 다 이런 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보세요. 영상을 그대로요. 이거요. 에어백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에어백도. 만약에 우리 머리가 앞 유리창에 가서 부딪히면 충돌 시간이 짧으니까 네, F가 커서 우린 다칠 수밖에 없죠. 근데 에어백에 가서 그 부도 박히니까 에어백의 충돌 시간이 길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네, 다치지 않게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범버가 어떻게 돼야 돼요? 네, 찌그러들어야 돼요. 범버가 찌그러들지 않으면요. 만약에 충돌 사고가 났을 때 범버가 찌그러들지 않으면 충돌 시간이 짧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범버는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서 범버는 단단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있는 데까지 들어오지 않게 그런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충돌 사고가 났는데 앞에 다 부서졌어. 근데 그 안에 이제 운전석에 있는 데까지는 괜찮아.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컵을 갖다가 세면 바닥에 떨어질 때와 이불에 떨어뜨렸을 때, 네, 세면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깨지는데, 네, 솜 이불에 떨어질 때 안 깨지죠. 왜 그렇습니까? 세면 바닥은 충돌 시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F가 커서 깨지는데 이불 경우는 충돌 시간이 길거든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 10분의 1초와 100분의 1초는요, 우리 눈으로 감지가 잘 안 됩니다. 10분의 1초와 100분의 1초. 그런데 충격력이 10배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죠? 이것이 다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다. 아마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칠판으로 와서요. 칠판을 새 걸로 바꾼 모양인데 분필이 잘 안 지워지는 거죠. 길이 나야 됩니다. 자, 슬라이드 39번을 보면 질량 4,000km인 자동차가 20m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동차를 20분의 1초 동안에 정지시키려면 몇 뉴턴 힘을 작용시켜야 할까 그랬습니다. F를 물은 거죠. 됐습니까? 몇 초 동안에? 예.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속도의 변화를 갖다가 충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20분의 1초 동안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20분의 1초 동안 탁 정지해서 그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앞으로 그냥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멘트 벽에 충돌돼서 튀어나가는 거나 급정거해서 튀어나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응? 그 운동량의 변화는 속도의 변화에다 질량 곱하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럼 속도의 변화가 얼마야? 20m 달려오더라 정지하잖아요. 그럼 20m가 0이 되니까 마이너스 20이거든요. 거기다 질량 4,000을 곱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요. 1.6 곱하기 10의 6성 뉴턴이 나와요. 이건 뭐 무지무지하게 큰 힘이죠. 그래서 20m로 달려가다가 만약에 딱 충돌되잖아요. 그래 20분의 1초 동안에 만약에 자동차가 정지하면요. 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죠. 20m의 속도로 달리는데도 그래요. 그런데 범버가 말이죠. 너무 단단해. 강철로 만들어서 튀어나왔어. 얼마로 튀어나왔어? 5m로 튀어나왔어. 범버가 부서지지 않으면 말이죠. 범버가 부서지면 튀어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범버가 단단해서 튀어나왔어. 얼마? 5m로 튀어나왔어. 볼래요? 그때 충격력이 얼마인 줄 아세요? 응? 범버가 단단하니까 충돌 시간이 길어야 짧아요. 짧아. 얼마야? 100분의 1초요. 범버가 부서져야 충돌 시간이 긴 거예요. 부서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튀어나왔어. 100분의 1초에 튀어나왔어. 그러니까 20m로 달려가다 반대로 5m로 튀어나왔다면 어떻습니까? 속도의 변화는 마이너스 25가 되겠죠. 20m로 가다 반대로 5m니까. 가다 이렇게 5m니까. 됐어요?
대답도 안 해. 됐어? 예. 20m로 달려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5m 가면 빼서 얼마가 돼? 15m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반대일 때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얼마가 돼? 25가 돼요. 그럼 여기다 질량 곱해주세요. 예. 이거와 시간이 같기만 해도 이게 20분의 1초라 하더라도 이게 25고 이거니까 이게 더 크게 나타나죠. 거기다 이게 100분의 1초예요. 엄청나죠. 그럼 이거 얼마가 나오냐 계산해 보니까 말이죠. 이것은 마이너스 10의 7승 뉴턴이 나와요. 엄청난 힘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어? 쌀 몇 가마로 한번 쳐보세요. 이거 몇 가마인지 아세요? 이거? 계산해봐요. 1.6 곱하기 10의 6승이니까 얼마? 160 곱하기 10의 4승에다 10의 3승 킬로그램 중이에요. 요거 160가 동그랗게 요거 두 개가 나갔잖아요. 4승에다가 뉴턴을 킬로그램 줄 때 하나가 또 없어지니까 10으로 나누니까 10의 3승이야. 그럼 이게 80kg 좀 곱하기 얼마? 10의 3승이야. 그러니까 쌀 한 가마짜리 망치 가지고 뭘 갖다가 이 차를 갖다 몇 번? 1000번 때린 거 아니에요? 10의 3승이니까 1000번이야. 그러니까 자동차 갖다 놓고 쌀 한 가마 들은 망치로다가 얼마를 들여서 20m 버스에 1000번 갈기 어린 거야. 그러니까 차는 박살날 수밖에 없죠.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오늘같이 길 미끄러운 날 120km, 30km 달려? 가서 부딪히면 끝나는 거예요. 알아서 몰라서. 알아서? 그러니까 네. 결국 대형 사고의 죽음은 속도에 있다 그런 얘기죠. 속도에 조심하라 그런 얘기예요. 슬라이드 40번으로 접어들게 되겠습니다. 다음 중 그 효과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경우는 어느 것인가?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날아오는 야구공을 받는다. 그냥 받을 때와 날아오는 걸 뒤로 뺄 때. 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와 같은데 공이 어떤 속도로 날아오다가 정지하잖아요. 그럼 그 글러브를 뒤로 빼나 그냥 받나 이 운동량의 변화는 일정하잖아요. 근데 시간을 길게 해서 받는 충격력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죠. 방석 위에 떨어진 유리컵은 잘 깨지지 않는다. 세멘트에 떨어졌을 때나 그 다음에 방석 위에 떨어졌을 때나 운동량의 변화는 일정하죠. 유리컵이 어떤 속도로 내려오다가 정지했으니까. 그러니까 방석의 경우에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적게 해서 유리컵이 받는 힘이 적으니까 안 깨지게 한 것이죠. 같은 거로군요. 자동차의 범버를 달아 충돌 시에 충격을 흡수한다. 자동차가 범버가 쭈그러드나 쭈그러들지 않아 자동차의 운동량의 변화는 일정하죠. 근데 범버가 달렸을 경우 내 시간이 충돌 시간이 기니까 충격력이 줄어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자동차는 덜 부서지게 되고 덜 다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높은 곳을 뛰어내릴 때 무릎을 살짝 굽힌다. 무릎을 살짝 굽히나 안 굽히나 이 사람의 운동량의 변화는 일정하죠. 어떤 속도로 내려오다 정지하니까. 굽혔을 때가 시간을 길게 해서 받는 충격력을 줄이자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3번 보세요. 포신이 길수록 장골이 보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대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포가 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어떤 힘으로 이제 화약이 폭발하면서 어떤 힘으로 이거를 밀어주지 않습니까? 밀어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F라고 하는 힘이 T초 동안 만약에 가해진다면 FT가 뭐가 되죠? 운동량의 변화가 돼서 날아가는데 이걸 풀이하면 MV-MVO 아닙니까? 근데 이 탄원이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0이 됩니다. 이게 0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 이 경우에는 여기에 가해진 충격량이 이 탄원에 무슨 뭐가 돼? 이 탄원에 뭐가 돼? 운동량이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이거 봐요. 내가 이 탄원에다가 여기다 힘을 줍니다. 어떤 힘을 밀잖아요. 그럼 내가 준 FT가 이거에 MV가 돼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장총의 경우에는 요 총알이 이걸 빠져나가면 이 가스가 이 총알을 밀어주는 힘이 없어져 버리게 되죠. 이 총알이 이 총구 속에 있을 때만 힘이 가해지는 거죠. 빠져나가면 끝난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탄환이 이 총구를 빠져나가는 시간이 어떻죠? 이거보다 이게 길죠. 이게 길지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탄환의 질량이 일어나니까 따라서 속도가 클 수밖에 없죠. 따라서 권총보다 장총이 멀리 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요. 내가 이렇게 밀어주는 거야. 이렇게 밀어주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이거는요. 많이 밀어두지 않잖아요. 많이 밀어두지 않았을 때가 네, 어떻습니까? 네, 빨리 달려가게 되죠. 따라서 이것은 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해서 운동량을 비워넣어 키워서 내 속도를 빨리 속도를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하고는 다르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좀 특이한 것이죠. 그러니까 1, 2, 4, 5번은 같은 원리야. 운동량의 변화가 일정한데 시간을 길게 해서 F를 줄이자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간을 길게 해서 운동량의 변화를 증가시켜서 이 탄의 속도를 길게 크게 하자는 것이죠. 장총의 경우에. 서부극 같은 거 보면 권총 가지고 싸우다가 악당들이 멀리서 오면 장총으로 또 바꿔서 갈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 운동량에 관한 것은요, 반발기에서 충돌과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요. 아주 여기 웃기게 해놨어요. 이 반발기에서 관한 것은 물리 2로 갔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합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 41로 가서요, 이제 운동량 보충 들어가게 되는데, 네. 그럼 이 영상 하나 보고 가죠. 영상 띄워주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지를 키우세요. 이렇게. 저 플라스틱 경우는 이 추하고 충돌 시간이 짧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큰 힘을 받아서 이제 부러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경우인데 저거 스폰지를 갖다 대지 않아요? 그럼 충돌 시간이 어떻다고요? 길으니까 F가 작잖아요. 그래서 안 부러지겠죠. 그냥 큰 힘이 나타났는데, 스폰지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힘이 적어진다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시간이 길었어.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대로 보세요. 지금 영상 한번 보세요. 질량 M1인 물체가 V1으로, M2인 물체가 V2로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럼 V1이 V2보다 빨라야지 이제 와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거는요, 인터넷에서 내가 또 훔쳤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알겠어? 그때 충돌한 다음에 나중에 가운데 충돌이 일어난 다음에 아래 거 이제 M1이 A가 V1-로 이제 M2가 V2 다시 달려가게 되었다고 했을 때 충돌 전에 이 A와 B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의 총합이 이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럼 충돌 후에 이 두 물체가 가진 운동량은 이거죠. 이해됐습니까? 이 둘이 같다고 하는 것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에요.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의 총합이 같다고 하는 것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떤 경우에도 성립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계속 보세요. 기차가 충돌하는 걸 한번 보세요. 똑같은 질량의 기차가 반대쪽에서 와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AVI 파일인데요. 이것도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어디서 훔친 거예요. 충돌됩니다. 둘 다 그 자리 정지하죠. 한번 다시 보실래요? 선생님이 잠깐 보세요. 운동량은 아까 무슨 양이라고 그랬죠? 벡터 양이라고 그랬죠. 그럼 양쪽 지차가 이렇게 옵니다. 그럼 이것의 운동량과 이것의 운동량은 크기가 같지 않습니까? 같은 속도로 달려오면. 방향이 어때? 반대. 그럼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이 얼마죠? 얼마야? 0. 그럼 충돌한 다음에 운동량의 총합도 얼마죠? 0이죠. 그러나 이 양쪽 차의 에너지는 운동량 에너지는 있었어 없었어? 있었는데 와서 충돌하면서 정지했으니까 에너지가 없어졌죠. 따라서 충돌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은 성립이 안 되는데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이제 충돌해서 물리 2에 가서 배우면
네, 완전 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반발계에서 1인 거. 완전 탄성 충돌에 있어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는데 그건 그때 가서 하도록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느 경우에도 성립이 되는데 충돌해서 네, 에너지 보존 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 슬라이드 42의 문제를 보면요. 질량이 같은 두 기관체가 서로 반대 방으로 같은 성률로 달려 충돌했다 그랬죠? 충돌 전 두 기관체의 운동량의 합은 얼마죠? 0이죠. 그럼 충돌 후 기관체 운동량 합도 어떻습니까? 0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슬라이드 43을 봐주세요. 자, 어른이 몇 킬로라고 했죠? 60. 꼬마는? 네, 충돌됐어요. 그렇죠? 그때 속도와 시간에 관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됐죠. 마찰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세요.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A와 B가 서로 밀었죠? 그럼 대답하세요. A가 B를 미는 힘과 B가 A를 미는 힘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같으면 누가 가수가 크다고요? B가요. 보세요. 요 그래프 있잖아요. 요거. 이게 기울기가 가속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B가 꼬마의 가속도가 요거 어른 A의 가속도보다 이게 2배예요. 그 일단 충돌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일정한 속도로 운동을 했죠. 마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충돌하는 시간이 바로 미는 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T초까지 요거까지죠. 요거 T초까지죠. 이해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럼 이 면적은 뭐죠?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S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미는 동안 간 거리죠. 미는 동안 간 거리 A가 많아 B가 커? B가 몇 배 멀리 갔죠? 2배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그런 거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충돌과 VT 그래프를 연결시켜서 물어보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럼 가속도의 B가 몇 대 몇이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한다고요? 거기 가속도의 B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A와 B니까 1대2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칠판으로 왔어요. 찾아볼까요? 어른이 어린이에게 가한 힘의 크기는 어린이가 어린이의 가한 힘보다 크다. 1번에 답이 나왔네요. 힘의 크기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죠. 그럼 나머지 1, 2, 3, 4, 5는 다 같이 맞는 거 아닙니까? 검게 칠한 불의 넓이는 어른과 어린이가 서로 미는 동안 어린이가 밀려난 거리다. 맞죠? 그죠? 비거리니까. 두 사람이 손이 떨어진 후부터 두 사람은 등속도 운동을 했죠. 시간축과 나라는 게 등속 운동 아닙니까? 두 사람의 가속비는 1대2이다. 맞죠? 두 사람의 운동 에너지는 어린이가 어른보다 더 크다. 충돌한 다음에 운동 에너지는 누가 더 크다고요? 어린이가 어른보다 더 크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어른이 있고요. 여기 꼬마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어린이 10m로 밀려나간다면 이 꼬마는 얼마로 밀려나가죠? 20m로 밀려나가게 되죠. 그렇죠? 그렇지? 그럼 질량이 이건 60kg이고 이 사람은 30kg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이거든요. 응? 나중에 이제 이것은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알아둬야 되죠. 이건 중학교 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른의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 얼마? 네, 10의 제곱이에요. 2분의 1 mv의 제곱. 꼬마는요, 2분의 1 얼마? m. v의 제곱이죠. 이게 1대2예요. 그래서 꼬마의 운동 에너지가 뭐보다 어른보다 2배 많아요. 알았습니까? 그럼 여기 보세요. 두 개로 쪼개질 때는요, 양쪽의 운동량은 같거든요. 그런데 작은 것이 운동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럼 여기 보세요. 100kg 되는 총으로
1kg 되는 탄환을 발사했어요. 이게 100m로 발사하잖아요. 그것은 1m로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운동량이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운동 에너지는 총보다 총알이 100배 많은 거예요. 이게 운동 에너지가 얼마죠? 2분의 1 m 얼마? V의 제곱해서 이게 50줄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2분의 1 m 얼마? 100의 제곱이거든요. 이건 5,000줄이 돼요. 만을 둘로 나누니까. 내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을 딱 쏘잖아요. 그러면 이 총은 에너지가 일한다고 그랬지? 우리 몸에서 이렇게 일한다니까, 이렇게. 근데 총알은 그 몇 배 일을 해? 100배 일을 하죠. 그러니까 총 쏜 사람보다 총알 맞는 사람이 손해지요. 총알이 가서 100배를 더 부시니까. 그러니까 총을 들이대고 어떡할 거야 하는 말은 무슨 얘기야? 야, 질량이 큰 총하고 질량이 작은 총알로 쪼갤 거야. 질량이 큰 총은 내가 받을 테니까 질량이 작은 총알은 네가 한번 받아볼래? 이 얘기요.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말이야. 알겠지? 그럼 하나 알아두자. 두 개를 쪼개질 때 운동량은 어때? 같아. 그 대신 질량이 작은 것이 뭐가 더 커? 운동 에너지가 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5번도 맞는 얘기다. 이렇게. 슬라이드 44번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25m를 운동하는 4km 되는 물체가 10m의 속도로 운동하는 8kg 되는 물체와 이렇게 충돌했어요. 그런데 이 A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10m로 운동을 했대요. 그럼 이 B의 속도가 얼마인가 하고 물었죠. 이게 얼마냐 이거죠. 그럼 충돌 전과 후에 있어서 운동량이 보존된다고 해서 푸는 거예요. 같은 방이니까 이것의 운동량은 4 곱하기 25 아니에요. 이건 8 곱하기 10이잖아요. 이것의 운동량은 4 곱하기 10이잖아요. 이것의 운동은 8 곱하기 모르잖아요. 여기서 V2-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100이잖아요. 180이잖아요. 40이잖아요. 빼면 140이잖아요. 그렇죠? 네, 8로 나누면 되겠죠. 수치가 좀 좋지 않네, 그지? 4kg 된 물체가 같은 말로 10m로 운동하는 8mg하고 충돌했다. B가 10m, 40. 이게 180 맞나요? 넘어가니까 40이요. 8로 나누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나오게 되죠. 계산이 잘못됐나? 다음 또 보세요. 45. 정지했던 질량 200kg 된 물체가 폭발해서 50kg 되는 물체와 150으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50kg 되는 물체가 60m이면 150은 얼마냐? 지금 200kg 되는 물체가 폭발했거든요. 둘로 쪼개진 거예요. 그렇죠? 네, 슬라이드 45요. 이렇게요. 그럼 50kg하고 이렇게 150으로 쪼개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이거의 속도가 얼마냐? 60m로 이렇게 날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럼 이거의 속도가 얼마냐? 이거거든요. 그럼 대답하세요. 이것이 폭발하기 전에 운동량의 총합은 얼마죠?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0이죠. 그러면 이것이 쪼개진 다음에 운동량의 총합도 얼마가 돼야 돼요? 0. 그럼 1로 가져가는 운동량과 1로 가져가는 운동량의 크기가 같으면 방향이 반대니까 0이 되잖아요. 합치면. 그럼 이거 얼마 달려가요? 20m로 달려가겠죠. 뭐. 질량이 3분의 1이니까 속도가 3분, 이게 질량이 3배니까 속도가 3분의 1이어야 같은 운동량이 나오잖아요. 알겠죠? 이렇게 푸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27에 슬라이드 46번을 한번 보세요. 이것은 2002학년도 문제거든요. 그렇죠? 맞는 거 틀리는 걸 고르라는 거거든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거기 그 위에 그림을 보면 술의 멈춤용 막대라는 게 나오죠?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가운데다 스프링을 껴놓고 나서 그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술의 A와 술의 B가 양쪽으로 밀려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멈춤용, 술의 멈춤용 막대를 적당히 조절해서 같은 시간에 양쪽에 충돌하도록 만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수레가 가서 동시에 딱 이거 막대 가서 딱 충돌되는 게 만든 거예요. 그럼 시간이 어떻습니까? 같지요. 시간이 같으니까 수레로부터 수레 멈춤용 막대까지 XA와 XB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 B가 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간 거리가 속도 B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가지고 수레의 질량이 1일 때 뭐 이렇게 쭉 해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두 수레가 각각 이동한 평균 거리에 비는 수레의 평균 속력의 비와 같을 것이, 이건 맞을 거 아닙니까? 또 두 수레가 용출로부터 받은 충격량은 같지요. 왜?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와 같으니까 같을 거 아닙니까? 이게 잘못됐죠. 두 수레의 운동량의 크기는 같을 것이, 이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 도표 보면 맨 오른쪽 두 칸 MAXA하고 MBXB가 이게 같게 나와요. 양쪽의 운동량이 같다는 얘기죠. 아직 도표에 그 자료를 주었잖아요. 용수철에 의해 두 수레가 받는 힘의 크기는 수레의 질량에 따라 다를 것이다. 용수철에 의해 두 수레가 받는 힘은요, 작용 반작용으로 이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을은 잘못됐죠. 그래서 기읍과 디귿은 맞고 리을과 니은은 잘못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47번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슬라이드 47번이요. 그림은 우주 공간, 아무 마찰도 없는 우주 공간의 한 직선상에서 질량이 다른 두 물체 A와 B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충돌 후 A는 두 물체 A1과 A2로 쪼개졌다는 거예요. 응? 이건 2000학년도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랬을 때 맞는 거 찾으라는 거거든요. 영상을 잠깐 띄워주세요. 이렇게요. 그렇죠? 그럼 충돌 전에 운동량의 총합이 얼마죠? 방향이 반대 아니에요. 그럼 0이지요. 그럼 충돌 후에 운동량도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충돌 후에 A1이 갖는 운동량이 얼마죠? 20이죠. B가 갖는 운동량이 얼마죠? 오른쪽으로 20이죠. 그럼 현재 얼마죠? 0이잖아요. 현재 이 상태에서 0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A2가 3kg 되는 A2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간다면 나중에 운동량의 종합이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2의 속도는 0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답도. 그렇죠? 그렇죠?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는 충돌보다 충돌해서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죠. 그럼 저거 처음에 4kg면 A의 운동에너지 2분의 mv 제곱, B의 운동에너지 2분의 1 얼마? 2kg나 m 20의 제곱 해서 계산 더한 거. 에너지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요. 그냥 더하는 거예요. 운동량은 방향을 생각해줘야 하지만. 그 다음에 후충도로 2분의 1 A1 1 20의 제곱하고 2분의 1 B 2 얼마 10의 제곱하면요. 충돌전이 커요. 이해가 됐습니까?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상을 잠깐 좀 보세요. 한번 더요. 이거 잠깐 보세요. 이거요. 이 두 구는요 거의 완전 탄성 충돌하는 물체예요. 이게 물리 2류 같잖아요. 오잖아요? 그럼 하나가 정지하고 저게 속도를 받아가지고 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완전 탄성 충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빨간 공이 가지고 있는 운동량이 파란 공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이 성립되죠. 그러면 속도가 어떻죠? 같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어가는 거니까 에너지 총합도 어떻죠? 같죠. 따라서 완전 탄성 충돌에서는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 양쪽이 다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충돌에서 운동량 보존이 성립되는데 완전 탄성 충돌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또 성립하는 거예요. 그게 물리 이류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죠? 또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또 보세요. 큰 것이 작은 것과 충돌하면 처음에 큰 공의 속도로 둘 다 움직이게 돼요. 근데 작은 것을 큰 데다 충돌하잖아요. 그럼 작은 것이 뒤로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보세요. 80대 1이 아주 극단적인 예. 작은 게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작은 걸 정지시키고 큰 걸 충돌시키잖아요. 그럼 작은 거와 큰 것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보세요. 같은 방향으로 가죠. 처음에 움직일 때. 또 이런 것도 희한하잖아요. 하나일 땐 저쪽에 하나가 튀어나가요. 그 전체가 다 질량이 같고 완전 탄성 충돌할 때만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개일 땐, 세 개일 땐 세 개가 튀어나가죠. 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잖아요. 운동량도 보존돼야 되고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묻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계속해서 금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하나 소개하면서 오늘 강의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학생들의 그 슬라이드 48번인데요. 요 A와 B가 바뀌었어요. 얘들아, A와 B를 바꾸세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게 거긴 A라고 그랬는데 이게 B고요. 요게 A예요. 요걸 바꾸란 말이죠.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잘 한번 보세요. 지금 S와 시간에 관한 그래프죠. B는 뭐 하고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 속도가 0이잖아요. 그러니까 B가 정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A가 얼마의 속도 달려오고 있죠? 이 기울기요. 1m로 달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서 여기다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1초 후에. 자, A가 뭐 하고 있죠? A가 뭐 하고 있어, 이거? 정지했잖아요. B는 속도 얼마? 1m로 달려갔죠. 그래, 안 그래? 그래, 이거 봐. A가 가서 정지해서 B가 갔죠?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본 충돌과 같은 충돌이죠? 그럼 무슨 충돌이죠? 완전 탄성 충돌이면서 또 뭐죠? 질량이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A는 충돌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정지한다가 답이고요. A와 B의 질량은 어떠냐? 네, 같고요. 이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이다가 답이죠. 이것은 물리 2에서 반발계에서 가는 게 나오는 거예요. 물리 2에서.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충돌은요, 여기서 함께 배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반발계수를 엮어서. 그런데 그것이 나뉘어졌어요. 근데 반발계수를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어렵다고 해서 여기서 분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원래 그래프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속도가 0이죠? 그러니까 B가 속도가 0이란 말이에요. B가 속도가 0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속도가 이게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충돌한 다음에 B가 1m로 달려가고 A가 정지했다 그 말이죠. 이게 정지했다. 이게 ST 그래프더니 ST. 알겠습니까? 마이크도 잡고 이제 그림도 그리려니까 좀 그렇네요. 요 다음에는 핀 마이크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알겠죠? 그럼 저렇게 한 다음에 보면은 조금 전에 충돌과 같지 않습니까? 됐죠? 자, A는 충돌이 어떻게 된다? 정지하고요. 또 A와 B의 질량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같고요. 질량이 같고 완전 탄성 충돌하는 경우만 이런 것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리 2에 연결되는 건데 나중에 물리를 배우면 더 확실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 반발계수의 1은 왜 완전 탄성 충돌을 아느냐면 에너지가 보존됐잖아요. 처음에 운동 에너지는 A의 운동 에너지고 나중에 충돌 후의 운동은 B의 운동 에너지인데 속도가 같고 질량이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보존됐잖아요.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고 요 다음에 평면에서부터 충돌서부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요 다음에는요, 분명히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오늘은 25분에 시작했는데 오늘도 예정 진도보다 조금 덜 나갔어요. 알겠어요? 조금만 좀 서둘러 주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미디어실 수고했습니다.